시작은 비속어 논란,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태였습니다. 이후 정권에 불리한 여론이 확산되자 이로부터 한 달여 뒤 김건희 씨의 최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그리고 통일교전 본부장 윤영호 씨가 비판 언론 탄압에 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최근 김건희 특검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당시 전 씨가 윤 씨에게 MBC를 내년에 없애려고 하는데 강경하게 밀어붙이시라 했다. 좌파 방송과 여론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씨가 언론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전 씨는 지금 검찰, 경찰 모두 동원해 법치로 가야 한다. 공포 정치도 좋으니 피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좋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화가 오간 뒤 실제로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에는 소속 기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MBC 경영진 교체를 노린 이사진 해임, 광고 불매 압박 등의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삼성과 여러 기업들이 MBC에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합니다. 또 이 무렵 전 씨는 윤 씨에게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 한다.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 방법을 알아보도록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실제로 당시 돌발 영상 등으로 윤석열 정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YTN은 결국 공기업 지분이 모두 매각돼 사기업에 인수당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YTN 이 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이로부터 3년이 흐른 지금 민주당이 특검법까지 개정해 윤석열 정권 당시 MBC와 YTN에 대한 탄압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된 윤석열 정권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도록 언론 탄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언론 탄압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법 개정안은 법사위 논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주간지 시사인 주진우 편집위원이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저 정도면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알아?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비상계엄 뒤 지인과 통화하면서 김 여사가 조선일보를 강하게 비난했다는 겁니다. 주진우 편집위원과 조선일보에 따르면 명 씨는 작년 10월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조선일보 기자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이 담겼는데 조선일보는 수차례 설득했지만 명 씨가 동의하지 않아 보도를 유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의 취재 상황을 파악하고 크게 화를 냈다는 게 주진우 기자의 설명입니다. 김 여사가 취재 상황을 어떻게 알았는지, 명 씨가 알렸는지 또는 명 씨의 부탁을 받고 조선일보가 알렸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어떤 자료도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야권은 하루 걸러 새로운 녹취가 나온다며 특검이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3자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명태균 파문의 충격을 막으려고 비상계엄을 실행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정농단의 실체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내란을 만들어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을 야당만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표결에 붙이는데 야당만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겨눈 정치특검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이른바 가짜뉴스란 표현을 자주 입에 올렸습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가짜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 경찰의 날 축사에서도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해주기 바랍니다. 때와 장소를 안 가리며 불쑥불쑥 등장했던 가짜뉴스는 실상 권력을 향한 비판을 뜻했고 집권 세력의 심기를 거스르면 극단적인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언론과의 소통보다는 입을 틀어막는 제재와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몇몇 방송사들을 집중 겨냥한 방송심의기구의 유례없는 중징계, 특정 언론사 출입 기자가 전용기 탑승해서 배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과 부인 관련 의혹 보도는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민주사회의 금기로 여겨졌던 언론사와 언론인 압수수색도 윤석열 정부에선 일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판적 언론인을 기록적인 속도로 고발하고 있다는 해외 언론의 쓴소리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MBC 기자를 향해 잘 들으라며 군사정부 시절 언론인을 습격한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연합뉴스 정부 구독료 삭감, YTN 민영화, 공영 언론들을 옥죄는 탄압이 지속되면서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최근 7년 새 최저인 62건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의 실력자들은 후한무치를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습니까? 포고령 사망,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언론에 대한 적대감은 급기야 불법 계엄의 도화선이 됐고 구속 수감된 대통령은 아직도 가짜뉴스를 외칩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 조작, 선전 선동으로, 그리고 대통령 위에 권력으로 불렸던 영부인이 속마음을 들킨 한마디.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알아?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언론의 생사여탈권쯤은 한 손에 쥐고 있다는 권부 핵심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